안녕하세요. 경영 개선을 도와주는 고객 서비스 자본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강에서 팬데믹 시대에 변화하는 우리의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객 서비스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드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사실 가장 또 어려운 상황이 고객의 불만을 맞닥뜨렸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고객 불만조차도 감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일단은 고객이 오셨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왕 오신 고객, 불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고, 그래서 그런 고객 불만을 CS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의미로 오늘 주제는 고객 불만은 CS 기회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불만을 이야기할 때 클레임과 컴플레인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클레임과 컴플레인이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그냥 클레임 걸렸어. 아유,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클레임은 뭔가 우리 제품의 파손, 그리고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제품 자체 문제가 발생해서 제도나 정책 등에 의해서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보상이라든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한다면, 컴플레인은 좀 심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객이 불평하거나 뭔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컴플레인은 뭐가 따라야 될까요? 일단 사과와 개선하겠다는 어떤 의지, 개선 약속, 이런 부분들이 따르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레임 처리가 아니라 컴플레인 처리예요. 그래서 고객 불만에 대한 응대를 어떻게 CS의 기회로 만드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레임 처리는 컴플레인 처리하고 좀 달라요. 접근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클레임 처리 단계, 처리 방법,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명시해 두고 있죠. 정확하게. 자, 볼까요? 고객의 불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고객의 불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장님들한테 여쭤볼까요? 사장님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가 있으시죠? 사장님들도, 그죠? 네. 어떨 때 불만이 생기나요? 어떨 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평을 이야기하게 되나요? 자, 여기에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다 하나 이상, 두 개 이상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불편한 절차나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 불량 또는 파손, 그리고 손해봤다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을 때,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또 나에게 서비스하는 직원이 실수와 또 그것을 대하는 무례한 태도, 그리고 고객을 차별해서 내가 뭔가 무시당하거나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더 있겠죠. 더 있는데 대략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불만 사항이 또 반대로 우리 사업장에서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러한 불만을 느끼게 되지는 않을까요? 있겠죠, 분명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객의 불만을 응대를 할까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고객 불만의 원인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품질관리학회 조사에 의한 결과를 보니까 제품 자체에 대한 불만은 사실 14% 정도밖에 안 된대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68%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음식이 짜대요. 아니, 가격이 비싸대요.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대요. 이런 불만들이 주를 이룬다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고객 불만들을 수렴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서비스 품질 자체에 대한 불만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접점에서의 서비스 문제가 가장 많은 순위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항목에 있어서 고객 접점에서의 서비스 문제가 1위를 차지하는 것을 조사 결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게의 고객 불만은 어떻게 수집할까? 예, 우리 가게, 우리 사업장에 고객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어떻게 분류해 볼까? 분류하려면 수집을 해야 되겠죠. 사장님들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 사업장에 고객 불만을 별도로 수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갖추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나 평판 같은 것들을 좀 들으려고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불만, 불평, 평판 이런 걸 듣는 거는 편하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강의를 잘하고 싶고 항상 만점 받고 싶고 좋은 평판 듣고 싶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체는 강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또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그 다음번에는 다른 강사로 대체되기도 해요. 예, 저도 분명히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제가 그런 평가를 못 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다른 강사에게도 대체됐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다른 회사, 다른 때 강의할 때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가 보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부분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피하면 피할수록 더 위축되고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를 소개해주고 연결해준 그 컨설팅 회사에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그럼 그분이 좀 말씀해 주시기가 좀 난감해하죠. 에이, 이거 코드가 안 맞았나 보지 이러고 말았지만 제가 분명히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서 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넌지시 해주는 말씀 속에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발견해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우리 사업장, 우리 매장에 대한 고객들의 평판, 쓴소리, 고객들의 불만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기업은 고객의 소리, 그래서 VOC를 관리해요. VOC, Voice of Customer. 그래서 고객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VOC인데요. 우리 매장의, 우리 사업장의 VOC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SNS로 고객들이 후기를 올리기도 하죠. 후기, 댓글 올리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SNS 우리 가게가 나와 있는데 네이버나 이를 검색하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안 좋으면 지우기도 해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댓글들만 올라오길 바라실 텐데 평점도 내고 하니까, 그죠? 네,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평가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나갈 때 물어보는 거예요. 댓글 올리시는 분들은 좋은 댓글만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불만스러웠던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가실 때, 계산할 때 불편하신 사항 없으셨습니까? 맛은 어떠셨어요? 물어본다든가 한마디라도. 그런데 정말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정말 사장님 가게를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만이 있을 때 넌지시 이야기하고 나가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장님이 계신가 하면 에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저 사람만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 입맛이 특별한가 보네?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NS 고객 후기 불만 사례도 수집하시고요. 또 가끔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시면 좋아요. 모니터링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이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질문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것이 현실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피드백 반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객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을 사장님과 직원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면 고객의 소리함 이렇게 비치해 놓는 곳이 있죠. 예, 있는데 사실 저 고객의 소리함 이용하는 고객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SNS상에서는 댓글이라든가 후기 같은 것들 이제 올리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모으고 싶다면 그런 방법도 있죠, 사장님.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SNS 고객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께는 그런 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샐러드를 서비스로 준다든가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준다든가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사장님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곳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에게 고객이 좋아하는 서비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고객 불만을 수집했어요. 불만을 수집하고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해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미국 그 조사 기관의 자료에서 봤듯이 상품에 대한 불만이 많을까? 아니면 우리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을까? 아니면 시설에 대한 불만이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후기들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보면 크게 이제 상품이냐, 사람 서비스냐, 그다음 시스템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냐면 시설이라든가 정책, 운영 방침 같은 것도 이제 시스템에 넣어서 프로세스 같은 거 넣는데요. 자, 지금 이건 예시예요. 예시. 이런 고객의 소리가 올라왔다고 합시다. 가격이 후덜덜, 가성비 떨어져요. 그리고 또 화장실만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홀에서 먹던 거랑 배달을 온 거랑 달라서 기분 나빠요. 예, 다시는 이용 안 해요. 뭐 이렇게 올라온 거랑 또 주방 직원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가게도 있었어요. 분명히 직원이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손을 씻은 걸 같이 아는 거예요. 계속 그게 신경 쓰여서 식사하는 내내 저 사람이 혹시 내가 마침 그래도 내 음식이 나와서 다행인데 저 사람이 음식을 서빙하거나 그릇을 들거나 물컵을 잡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막 이제 그게 신경이 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객의 소리를 보고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죠. 가격이 후덜덜, 가성비 떨어져. 이건 어디에 해당할까?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정책이죠. 우리 가격 정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 화장실만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설이니까 또 시스템. 홀에서 먹던 거랑 배달 온 건 달라서 기분 나빠요. 이것도 시스템. 주방 직원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람. 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걸 보니까 시스템, 상품, 시스템이 맞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시스템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시면 되겠죠? 개선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SNS 상으로 받았을 때는 이제 소통하거나 대화를 하진 않지만 실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홀에서 매장에서 고객이 가시면 고객이 나가시면서 아니면 식사 중에 우리를 불러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가 일단 관건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상품이나 시스템으로 문제가 발단이 된 문제가 고객 불만이 시작이 됐는데 고객이 불평을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이나 직원들의 화법이라든가 그다음 태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고객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사장님 말하는 게 기분 나빠서 안 갈 거야.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불만을 응대하는 직원, 사장님의 태도가 이러한 문제들을 고객의 소리를 불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 자체는 불만 아니에요. 고객의 소리를 불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고객의 소리는 말 그대로 고객의 의견이에요. 근데 그게 불만이 될 때는 언제냐면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장에서 컴플레인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서 또 전달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는요. 첫 번째, 문제점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즉시 고객 불평이나 불만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어떻게 되느냐? 증폭이 되고 소문이 나고 나쁜 결과,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사하라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감사, 컴플레인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왜? 요즘 같은 때 잘 얘기를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비스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로도 감사를 썼습니다. 감정과 사실을 분류하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을 찾아라. 컴플레인이 발생을 했어요, 사장님. 사장님 가게 컴플레인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문제점은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임시 방편으로 고객의 화만 누그러뜨리려고 응대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객한테 불신을 심어주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생겼을 때 사장님들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깊이 접근해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 고객은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걸까? 왜 이 고객이 이런 상황에서 화를 크게 내는 걸까?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직원은 고객한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5Y 기법을 좀 활용해 보시면 하는데 5Y 기법은 뭐냐면 어떤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5번 이상의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라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 고객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화는 누그러뜨렸지만 정말 문제의 핵심을 찾지 못해서 고객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매장을, 우리의 업장을 다시 찾지 않는 결과가 생겨요. 그 자리에서 고객이 화는 누그러뜨리고 돌아갔을지라 하더라도 고객은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찾는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즉시 대응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즉각적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좀 아이디어로 드리겠습니다. 팁으로. 3가지를 바꿔라. 3 체인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장님들 가운데. 첫 번째는 man, 두 번째는 time, 세 번째는 place, MTP예요. 3가지를 바꿔라. 사람과 시간과 장소.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현장에서 저는 판매사원으로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판매 서비스 종사자였죠.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많은 컴플레인을 만났었죠. 그래서 저는 매니저 되는 게 싫었었어요. 사원이었다가 이제 매니저로 저는 퇴직을 했는데 왜 매니저 되는 게 싫었었냐면 사장님 입장하고 비슷할 거예요. 매장에서 그리고 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해결을 잘 못하고 매니저나 사장님이 나가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화가 난 고객은 막 화가 나서 진정하지 못하는 고객은 만나는 게 나도 두려운 거예요. 저도. 자, 그럴 때 잘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잘하는 선배가 있어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선배를 불렀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했는데 그 선배는 스스로도 어떤 매장에 선배가 없는 매장에서 직원이 문제가 생기면 다가가서 본인이 자리를 싹 바꿔서 그 직원 대신에 사과하면서 그 고객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고객을 누그러뜨리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을 바꾸는 거였어요. 화가 난 고객이 자신을 화를 나게 한 대상과 계속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화가 누그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업장에서 사장님들께서는 만약에 사장님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분이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얘기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레인 대상 직원과 고객을 잠시 떨어뜨려 놓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man. 그다음 두 번째 time. 고객을 감정을 좀 진정시켜야 이성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을 하고 서로가 이제 원만한 해결책을 가져올 텐데 계속 고객이 흥분한 상태에서는 대화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고객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갖는 방법 중에서는 차를 대접한다든가, 뭐 예전에는 뭐 담배를 피우시는 고객 밖에 모시고 나서 같이 담배를 피우다 이렇게도 했다라고 하는데, 잠깐 자리를 옮겨서 진정될 때를 기다리며 차 한 잔 드리면서, 그럴 때 팁은 너무 시원한 음료보다는 약간 미지근하고 약간 따뜻한 음료가 좋아요. 그래서 천천히 드시면서 좀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감정이 진정될 때를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간을 바꿔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시간과 마찬가지로 뭔가 전환하는 거야. 좀 전에 시간을 전환하는데 여기는 장소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장소를 바꿔주는 거. 만약에 업장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점에서 저는 근무를 했었는데, 면세점 매장에서 제가 화장품 코너에서 근무할 때 화장품 매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화장품 매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다른 고객들이 자꾸 힐끗힐끗 보게 되겠죠. 그러면 고객은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거나 더 막 모욕감을 느껴요. 그러면 더 기분이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샵이 크거나 매장이 크거나 하면 좀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 앉아서 잠시 시간을 여유를 주기 위해서 차를 한 잔 대접한다든가, 이렇게 즉시 대응하는 방법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3체인지예요. 세 가지를 좀 바꿔봐라. 첫 번째 man, 사람, 두 번째 time, 시간, 세 번째 place, 장소. 그래서 사장님들 사업장에 맞게끔 이걸 활용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컴플레인 처리, 세 가지 키포인트,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세 번째는요, 감정과 사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하라의 의미는 감정과 사실을 파악하라라는 말로 다시 바꿔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고객의 불만을 개선의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 목표가 되고, 단순히 고객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도 누그러뜨리지만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해서 우리 서비스 개선의 기회, 그리고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정과 사실을 잘 헤아렸을 때 가능해집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고객의 감정을 헤아리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고객의 감정에 화가 났다, 많이 실망하셨다, 아니면 많이 분해하신다, 붕괴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들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말이라든가 공감하는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한테 전달하시면 좋겠고요. 사는 사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무조건 사과만 하고 그냥 무마하기 위해 집중하다 보면 뭘 놓치게 되냐면, 이 문제의 핵심인 무엇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하면서 사실 파악을 위한 질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컴플레인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컴플레인 처리 세 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점을 찾고요. 자, 두 번째는 즉각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3변법 방금 말씀드렸죠. 세 가지를 좀 바꿔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과 사실을 파악하는 감사하라. 고객의 불만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고객의 감정과 그리고 문제가 생겨난 그런 사실을 파악하는 질문들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가 난 고객에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화가 난 고객에게 기름을 붓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행동들이냐면, 저도 했던 행동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비스 현장에서 했던 행동들이기도 한데요. 무작정 사과하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고객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 뭘가 죄송한데, 죄송하다면 다야? 이제 무작정 사과하는데 뭘 알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객이 되려 더 화가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부 사과예요. 왜 이런 조건부 사과를 하냐면, 무조건 사과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이제 조건부 사과. 근데 조건부 사과가 필요한 곳도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곳이냐면, 무조건 사과하면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조건부 사과를 권장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사과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릴게요. 고객님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셨다면 사과를 드릴게요. 이런 식의 사과는 오히려 고객을 화나게 하는 서비스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부정적인 표현의 사과. 부정적인 표현을 고객이 하는 것. 부정적인 표현에는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화내지 마세요. 고객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이런 표현은 고객을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화가 나면 흥분해서 막 이제 심한 말도 하시게 되겠죠. 아주 강성, 진상, 블랙 컨슈머 이런 고객들의 행동은 좀 별도로 우리가 또 다루기도 하는데요. 고객이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더 고객에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고객님 여기서 화내지 마세요라는 말보다는 고객님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번 화법을 바꿔본다든가.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규정을 강조하는 말도 고객에게는 화를 더 화에 기름 붓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이라고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을 고객이 듣고자 하는 게 아니죠. 고객이 우리에게 와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할 때는 서비스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께서 고객의 그런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냉정하게 규정이 그래요. 본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말들은 오히려 고객들에게 우리 업장을 다시 찾지 않게 만드는 실망시키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정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뭔가 이제 식품 위생 관련해서 고객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대체로 규정들은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걸 회사의 규정이 이래요. 방침이 이래요가 아니라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들으시기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본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때라서 고객님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포장이라든가 남은 음식을 드리지 못하게 당분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그전엔 저희들이 포장해 드렸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제한을 하게끔 이렇게 또 규정이 정해졌네요. 고객님을 위해서 저희가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고객에게 서비스맨들이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문제가 굉장히 확대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문제를 이제 받았는데 불만이나 불평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시스템이나 제품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고객님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불만으로 바뀌어가는 경우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고객에게 기름 붓는 말과 행동이 바로 서비스의 품질로 서비스의 불만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솔루션 불만 고객을 진정시키면서 이런 고객 불만을 CS의 기회,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아니면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이 단계를 꼭 기억하셔서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하셔서 우리가 화가 난 고객이 오셨을 때 아니면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불평을 이야기하는 고객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응대를 하자라고 서로 약속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요 내용은 9개 정도로 한번 풀어봤어요. 화가 난 고객, 불만이 있는 고객을 진정시키는 방법. 일단은
고객이 불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사과예요. 그 다음에 들어야 되겠죠? 경청. 그리고 경청했으면 고객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사실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원인 파악. 파악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고객님이 우리가 제안한 해결 방안에 동의할 수도 있고 비동의할 수도 있어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고객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용이 되면 다시 한번 사과하고 고객이 이해해주고 양해해준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감사. 하나하나 나눠보니까 이렇게 9개 정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장님 이걸 현장에서 9가지를 다 기억하기란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좀 압축시켜 봤어요. 좀 이렇게 간결하게 좀 추려봤는데 색깔이 좀 같은 것끼리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사과 그리고 경청 공감은 같이 묶어서 공감적 경청, 그리고 원인 파악, 해결 방안과 동의 비동의 대안 제시, 여기에 이거를 해결책 제시, 그리고 제사과 만족하긴 감사하기, 이 부분을 만족하긴 감사하기 이렇게 묶어서 5단계로 사장님들께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여기 5단계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좀 전에 플러스 설명드린 9가지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건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5단계로 기억하시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그래도 좀 불만 고객이 오셨을 때 고객이 불만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로 응대해야지가 딱 머리에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과하기, 두 번째는 공감적 경청, 3단계에서는 세 번째는 원인 분석, 네 번째는 해결 방안 제시, 그리고 5단계는 확인 감사. 자, 이것을 하나하나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그 전에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이 불만 고객을 응대할 때 5단계를 머릿속에 우리가 그리면서 응대를 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 5단계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사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왼쪽을 볼게요. 고객의 감정에 맞추겠다. 고객의 감정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고객의 감정에 맞춘 음성이라든가 고객의 기분을 헤아리는 공감 언어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불만 고객을 응대할 때 자세나 태도가 불손한 태도가 나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억지 쓰는 고객, 좀 이게 과도하게 뭔가 불평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은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좀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상당히 힘들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매장, 우리 업장을 찾아주신 고객이라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있게 하시고 더 정중한 자세와 태도로 불만 고객을 응대하면 처음에 화가 났던 고객들도요. 나의 불만에 대응하는 사장님이나 직원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쉽게 누그러지고 오히려 또 나중에 미안해하는 고객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단골 고객이 돼요. 자, 기억하세요. 불만 고객이 단골 고객 되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이 고객이 불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골 고객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해서 그걸 잘 해결해 드리면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리고 신뢰가 가서 다시 우리 가게를 찾거나 홍보하거나 좋은 댓글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고객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단계 기억하시죠? 예, 첫 번째 사과하기.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하라. 고객이 뭐 짜다 달다 아무튼 환불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역지사지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를 하면 저는 역지사지를 꼽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라. 그래서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 네, 그리고 표정과 태도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과하는데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태도에 진심을 담고 그리고 고객의 화가 나 그런 말에 적극 응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초 응대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과의 뜻을 표현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돼? 왜 맨날 우리만 죄송합니다라고 해? 라고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사장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화가 난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 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 죄송합니다, 미안해, 이 말을 듣기 위해서 화를 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미안해, 사과, 죄송합니다가 안 나오면 계속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고객을 진정시키는 방법으로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과 멘트, 사과의 뜻을 표현하는데 진정성을 담아서 고객의 감정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2단계는 공감적 경청, 경청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게 하세요. 화가 난 고객은 일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불만 고객 응대도 마찬가지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인데 특히 불만 고객 응대의 가장 핵심은 경청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고객이 본인이 화가 난 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들어주면서 질문하고 호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찾아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정과 사실을 분류하라 그랬죠. 끝까지 경청하고 역지사지마음 마찬가지예요. 역지사지 마음가짐. 그러면서 문제가 좀 이렇게 심각하거나 뭔가 좀 고객이 많은 이야기를 좀 해서 내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메모하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감적 경청은 감사, 감정 확인하고 사실도 확인하고 감정을 헤아려주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공감하는 적절한 맞장구 예를 여기 한번 적어봤는데요. 네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그럼 좀 더 일찍 저희를 찾아오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고객님께서 일부러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입장에 정말 오히려 감사하네요. 제가 고객님 입장이라면 더 화가 났을 텐데 고객님께서 그래도 이 정도에서 말씀해 주시니 제가 오히려 송구하네요. 고객님, 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 많이 속상하셨죠? 이렇게 고객의 감정 그리고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의 사실들을 헤아려서 경청한 내용을 고객에게 맞장구로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고객이 좀 누그러지게 되거든요. 이 1, 2단계를.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1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요. 2단계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고객은 계속 화를 내고 직원은 계속 변명하고 원인 분석에 제대로 안 돼서 계속 변명하고 핑계거리만 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1, 2단계 중에서 2단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3단계 원인 분석.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일어난 사실과 고객의 감정을 정리합니다.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고객의 불만을 자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참 이게 불만 고객 응대를 하다 보면 이 원인 분석 단계 그리고 2단계 공감적 경청 단계를 잘 하다 보면은요. 3단계 정도에서 고객 스스로가 본인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 본인의 착각이었다라고 또 깨닫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해결책 제안하고 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격 급하신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기분 상태가 안 좋아서 뭔가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뭔가 불만을 제기했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3단계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이 겸연쩍어서 미안해하고 우리의 단골 고객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1번, 2번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3번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4번은 쉬워지죠. 자, 해결 방안 단계 왔습니다. 4단계 해결 방안은 고객님께서 우리가 이제 대안을 제시해요. 이렇게 해드리면 어떨까 하고 얘기를 하지만 또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요. 고객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메뉴가 잘못 나갔다. 아니면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 뭔가 서빙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똑같은 음식을 다시금 해다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고객은 지금 그 음식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음식을 또 먹고 싶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하시는 분, 사장님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또 이런 실수를 했네요.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했는데, 아이고, 고객님, 그런데 지금 이 음식 드시면서,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같은 메뉴로 드시는 건 좀,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메뉴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고객님이 원하신 메뉴를 제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장님 만나면 어떨까요? 또 미안하죠, 그죠? 그래서 고객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이 너무 무리하게 또 요구할 경우도 있기도 한데, 자, 그럴 때는 내가 점원이라면 상급자에게 사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 사장님은 우리 또 주방에 계시는 또 우리 주방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분의 의견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의 도움을 또 요청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고객이 요구하는 메뉴를 또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거절하기보다는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 재료가 지금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든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재료가 저희 주방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라든가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면 좋고, 만약에 오늘이 아니면 다음 기회를 또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고객 불만은 더 확산된다. 자, 마지막으로 만족 확인 감사하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이제 다 됐어요. 고객이 수용했고 또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고객 만족 확인. 그렇게 해서 다른 메뉴를 드셨는데 나가실 때 오늘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또 저희가 새롭게 드린 음식은 어떠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협조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 표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문제 개선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라면 그런 덕분에 저희가 서비스나 저희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또 감사 멘트도 꼭 전달하는 것이 고객에게는, 고객이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은 어떤 심정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고객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거든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렇잖아요.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디 가서 컴플레인 안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더 많이 하실걸요? 네. 왜냐하면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을 할 때, 불평불만 얘기할 때 좀 미안한 마음을 들고 좀 이 사람들이 내 이런 불평불만에 대해서 비난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거나 불평을 할 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나에 대한 서비스가 변함없이 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죠. 그러면 그 매장, 그 업장의 단골 고객이 될 수밖에 없고 충성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단계 고객 불만을 다 하고 나면 불만을 말씀했던 고객이 우리의 충성 고객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단계 사과하기, 2단계 공감적 경청, 3단계 원인 분석, 그 다음에 4단계 해결책 제시, 그 다음에 5단계 만족 확인, 그리고 감사하기. 이렇게 5단계로 우리가 불만 고객 응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그냥 한 장 제가 넣어봤어요. 불만 고객 말씀을 드리면 블랙 컨슈머, 악성 고객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강성 고객이라고도 하고 진상 고객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좀 특별하게 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그냥 요 장표 한 장으로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만 고객 응대, 고객 불만은 CSK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1강, 2강을 통해서 경영 개선을 도와주는 고객 서비스 자본 만들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장님들, 우리가 자본 그러면 금전적인 것만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사실 대면 서비스, 고객이 우리의 업장, 우리의 매장, 우리의 사업장을 찾아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고객 서비스가 그 어떤 자본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자본입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디지털 시대의 고객 서비스 아이디어와 그리고 고객 불만을 CS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기회, 고객 만족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고객 서비스, 서비스 자본, 고객과 매출을 잡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의 서비스 경험을 잘 설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휴먼 터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더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만 고객 응대를 잘 하려면 VOC를 잘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객의 소리, 고객의 평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사장님들께서 기울이시면 여러분 사장님들이 계신 그 사업장이 훨씬 더 단골 고객이 많아지는 그런 사업장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매출 두 마리 토끼 꼭 잡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예, 고객님, 우리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